네, 오늘은 랩벅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랩벅스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저희가 두 가지 버전을 다 방통대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기존 버전은 레거시 랩벅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뉴 버전의 랩벅스는 뉴 랩벅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뉴 랩벅스를 대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정확한 이름은 레프웍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참고문헌 리스트를 뜻하는 레퍼런스 리스트 다 이제 아실 텐데 그 레퍼런스라는 단어와 works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레프웍스라는 발음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뉴레벅스 먼저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려는데 그러기 전에 접속 방법 설명드리고 이어서 개념 설명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랩벅스 쓰실 때는 교내에서든 교외에서든 저희 방통대 도서관 홈페이지 오셔서 반드시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나서 자료 검색에 국외 학술 DB, 국외 학술 DB 이쪽으로 가보시면 국외 학술 DB가 쭉 정리가 되어 있고 중간 정도에 가보시면 기존 버전 랩벅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뉴랩벅스 나와 있습니다. 뉴랩벅스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손쉽게 접속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 방통대로 이렇게 기반 인증이 된 상태로 계정 바로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안내가 됩니다. 이어서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자, 랩웍스 개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웍스란 참고 문헌 및 연구 정보를 저장 관리할 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논문을 쓰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부생분들께서는 레포트 쓰실 때 당연히 같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연구하실 때, 자료 조사하시고 선임 연구하시는 그 단계 때 필요하신 모든 참고 문헌들, 연구 정보들 앞으로 랩벅스에 저장하시고 관리해 주시고 활용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요. 워드나 한글 쓰시는 것과 같은 서포트 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법을 오늘처럼 알아두셔야 조금 더 자유롭게 랩벅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약 1시간여 랩벅스 교육을 통해서 뉴랩벅스 개념부터 활용법 다 마스터하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 교육 이후에 랩벅스 다양하게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웹 베이스드, 클라우드 베이스드 적혀 있어요. 웹웍스가 웹 베이스드 툴, 클라우드 베이스드 툴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웹 베이스드 툴 설명드리면 앞서 제가 그 접속 방법 설명드렸지만 저희 방통대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실 때 접근하실 수 있으세요. 낮이든 밤이든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저희 방통대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로그인하시고 랩벅스 업그레이드 버전 클릭해주시면 뉴랩벅스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웹 베이스드 툴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베이스드 툴이라는 뜻은 요새 저장 공간 때문에 클라우드 많이 쓰실 텐데 가상의 웹 공간, 클라우드에 원하시는 연구 정보들을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랩벅스가 클라우드 베이스드 툴입니다. 개인 계정 만들어 두셔야 랩벅스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료 이제 저장하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활용하실 때 원하시는 자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갖고 계신 컴퓨터에 폴더 만들어서 저장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내보내기라는 기능 사용하셔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랩웍스로 자료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칭 내보내기라고 하는 기능은요.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원하는 자료의 서지 정보를 랩벅스 같은 서지 관리 툴로 내보내기에서 저장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오늘 해외 DB 그리고 국내 DB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자료를 파일로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논문은 PDF 파일로 많이 갖고 계실 거고 MS 오피스 문서, 이미지 파일, 텍스트 파일, 문서 유형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계실 텐데 파일로 갖고 계신 부분들 역시도 첨부해 주시면 랩벅스에 자유롭게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해놨던 자료는 폴더 만드셔서 보다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저장해놨던 자료들이 출력되는 형태가 본문 내 인용 문헌, 참고 문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출력 과정을 도와주는 서포트 툴이 RCM 워드, RCM 한글, 라이트 앤 사이트 워드입니다.
세 개의 툴 오늘 저희 랩폭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RCM 워드와 RCM 한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문서 작성하실 때 워드 아니면 한글 쓰실 것 같고요. 이 문서 작성 프로그램과 랩웍스를 연동해서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아주 손쉽게 본문 내 인용 문헌, 참고 문헌 리스트 만드는 걸 도와주는 서포트 툴. 그리고 이제 정보 쉐어하실 때 지금은 메일로 주고받고 많이 하실 텐데요. 랩폭스 쉐어 기능이 있어요. 만들어 두셨던 폴더마다 공용 URL을 생성하셔서 URL을 메일로 주고받고 하셔가지고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같이 보시고 권한 설정에 따라서 뭐 메모 하이라이트 주석 남기시거나 뭐 수정 삭제, 뭐 변경하시거나 권한에 따라서 자유롭게 또 공유된 폴더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폭스는 두 가지 목적의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정확해요. 첫 번째는 컬렉트, 원하시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원하시는 자료를 컬렉트, 랩폭스에 모으고 저장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프린트입니다. 저장해놨던 자료들, 랩폭스 안에서 저장해놨던 자료를 본문 내 인용 문헌, 참고 문헌 리스트 형태로 출력, 프린트하는데 2차적인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주요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자료들 데이터베이스에서 랩폭스로 저장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파일로 갖고 계신 부분들 첨부하셔서 저장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저장됐던 자료들 폴더 만드셔서 상위 폴더, 하위 폴더, 폴더의 하이어라키 만드셔가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논문 작성 시 비블리오그래피 또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도와주는 게 RCM 워드, RCM 한글이고요. 얘가 줄임말이고 전체 이름은 랩폭스 사이테이션 매니저 워드, 랩폭스 사이테이션 매니저 한글입니다. RCM 워드는 MS 워드와 연동해서 인용 문헌, 각주 문헌, 참고 문헌 리스트를 자동적으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RCM 한글 마찬가지로 한컴 오피스랑 연동해서 리스트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쓰시고 안 쓰시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안 쓰시는 경우 직접 타이핑해서 적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참고문헌 리스트 한 번이라도 타이핑해서 적어보신 분들이시라면 이 작업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작업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문 게재 원하시는 학술지마다 지정하고 있는 출력 스타일들이 있고요. 이 출력 스타일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제적인 약속이기도 하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APA, MLA, 시카고, 밴쿠버, 하버드 이런 아이들이 출력 스타일에 해당이 됩니다. 랩벅스에 보시면 이미 4,500종 이상의 출력 스타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 이 부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랩벅스 교육은 4단계로 크게 나눠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계정 만들기. 신규로 뉴랩벅스 계정 생성하시는 방법 또는 기존 랩벅스 이용하셨던 분들이 뉴랩벅스로 버전업해서 계정 생성하고자 하시는 방법. 두 번째로 자료들 랩벅스 저장해 볼게요. 내보내기 기능 사용해서 저장해보고 PDF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원문 정보 올리기 기능으로 참고문헌 자료 저장 한번 해보고 폴더 만들어서 저장해놨던 자료들 분류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RCM 워드, RCM 한글 사용해서 논문 작성에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지금 저희 방통대 도서관 홈페이지 안에서 랩벅스 업그레이드 버전 클릭해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여기에 원하시는 메일 주소, 비밀번호 넣어주시고 계정 생성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끔 묻고 있어요. 즉, 저희 방통대 이메일 주소로 계정을 만드시는 게 사실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방통대 메일 주소가 없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설 메일로도 사실은 만드실 수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저희 방통대 기관 메일 주소로 계정 생성 가능하시다라는 점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 주소가 계정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정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런 화면 한번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랩웍스 쪽에서 기입하신 메일 쪽으로 메일이 하나 왔을 거고요. 제목은 어카운트 액티베이션 이런 식으로 메일 받으셨을 거예요. 메일 클릭하셔서 안에 보시면 메일 계정이 아이디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메일로 가셔서 이 활성화 링크를 반드시 클릭을 해주셔야 메일 계정이 인증됩니다.
그래서 메일 인증 절차를 반드시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계정 생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메일이 개정이 된다라는 점, 그 때문에 메일 인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고 나셨으면 뭐 성함이나 이용자 유형 등의 개인정보 기입할 수 있는 창으로 자동 안내가 돼요. 그래서 정보 기입해 주시고 완료해 주시면 뉴레퍽스 신규 계정 생성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랩퍽스 쓰셨던 분들 중에 뉴레퍽스로 버전 업 하고자 하시는 분들 방법 설명드릴게요. 기존 랩벅스 먼저 로그인을 하셔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 링크 보이실 겁니다. New 하고 Move to the newest version of Rapbox from Project. 이 링크를 간단하게 클릭을 해주시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창으로 안내가 돼요. 그래서 비밀번호만 재설정해 주시고 계정 생성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장점은 기존 랩벅스에서 저장해 놓으셨던 모든 참고 문헌들, 연구 정보들, 뭐 출력사일도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런 출력사일까지 한꺼번에 뉴랩벅스로 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랩벅스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뉴랩벅스로 완전히 넘어가겠다 하시는 분들만 이 방법으로 버전업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계정 생성하시는 방법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미 계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해서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로그인된 화면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는 이미 갖고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중앙에 이제 레퍼런스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앙 공간이 빈 공간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구성 먼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가보시면 랭귀지 옵션 보이실 텐데 열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인터페이스 언어 옵션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 원하시는 언어로 인터페이스 언어를 바꾸셨다고 해서 넣어놨던 자료의 언어가 같이 바뀌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언어나 설정하신 언어로 바뀌는 부분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우측에 가보시면 제가 기입한 제 이름 보이실 거고 하단에 개인 기능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상단 한번 가보시면 프로젝트 보이실 거예요. 목록을 열어보면 저는 이미 3개의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 현재 언타이틀드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에 가셔서 얼마든지 프로젝트 새로 생성하시고 삭제하시고 공유하시고 이런 기능들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프로젝트의 장점은 마치 별개의 아이디를 랩벅스 안에서 생성하신 듯이 뉴랩벅스 안에서 프로젝트로 완전히 구분해서 레퍼런스들을 관리하고 뭐 수집하고 활용하시고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단위로는 완전히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준비하시는 논문 주제별로 들으시는 강의별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아예 구분해서 사용을 해놓으시면 보다 깔끔하게 뉴랩벅스 레퍼런스들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보다 밑에 가보시면 추가 폴더의 지정, 공유, 참고 문화 생성 등등 여러 가지 쓰실 수 있는 기능들 상단에 안내되어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 가보시면 모든 레퍼런스, 뭐 최근 반입된 레퍼런스, 레퍼런스 공유, 넷폴더 이런 식으로 현재 위치 지금 이동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특히 저는 지금 넷폴더에 폴더가 이제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목록을 열었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환경입니다. 자, 페이지 구성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직접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저장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 방통대 도서관 페이지 와봤고요. 해외 데이터베이스 예시로 하나, 국내 데이터베이스 예시로 하나 이렇게 2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이언스 다이렉트 한번 오늘 활용을 해볼게요. 전 주제 분야를 커버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보다 적합하실 것 같아서 사이언스 다이렉트 마찬가지로 랩벅스 접속했을 때와 같이 도서관 안에서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방통대 소속임을 인증받고 사이언스 다이렉트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해외 DB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모두 영어 자료예요. 거의 90% 이상이 영어 자료일 거예요. 그래서 검색어도 반드시 영어로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검색어는 요새 이제 여기 바탕화면에도 바로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슈라는 점을 바로 아실 수가 있으신데 나라 안팎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이슈가 많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 공공보건, 공중보건, 공중건강
이런 개념에 대한 관심도 역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공보건, 공중보건 이런 단어를 뜻하는 public health라는 단어로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ublic health. 근데 이게 두 개의 별개의 단어가 아닌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검색을 하고자 따옴표 붙여서 구문 검색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검색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시면 우측의 검색 결과, 좌측에 검색 결과 좁혀 들어갈 수 있는 필터 이런 식으로 안내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검색 결과 지금 너무 많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안내된 필터를 잘 써주셔야 보다 원하시는 자료로 빠르게 정확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2021년 출판 연도를 최신 자료로 이렇게 일축해서 한번 볼 거고요. 리뷰 아티클 아니면 저는 그냥 리서치 아티클로 할게요. 원본 유형까지 이렇게 정의해서 이렇게 검색 결과 좁혀 보았습니다. 필터를 더 많이 쓰시면 더 잘 좁혀 들어가실 수 있겠죠. 자, 타이틀 클릭하시면 자료마다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시는데 저는 이렇게 체크박스로 상위 5개의 자료를 예시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5건을 제 레퍼스에 바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내보내기 기능 사용하실 때는 엑스포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엑스포트 클릭. 그러면 Save to RefWorks라는 옵션 상단에 보이실 겁니다. Save to RefWorks 클릭. 그러면 인터넷 탭이 하나가 새롭게 열려요. 보시면 버전 묻는 창이 이렇게 뜹니다. 이제 레폭스가 2가지 버전으로 안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용자분이 어떤 버전을 쓰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버전 묻는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신 버전의 레폭스를 내보냅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클릭하기 전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금 크롬을 쓰고 있어요. 인터넷 브라우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시는 분들 생각보다 국내에 많으신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거의 이제 사장 단계에 들어섰고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뭐 사파리 요런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 쓰시는 걸 적극적으로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더 호환성이 좋고 오류 에러가 적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런 식의 창이 다 팝업 창이에요. 그래서 쓰시는 인터넷 브라우저에 팝업이 차단되어 있으면 이 창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팝업 허용만 해주시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니까 팝업 허용 반드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신 버전의 레퍼스로 내보냅니다. 클릭 해주시면 내보내기 기능 사용해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레퍼스로 자료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지금 약간 오류 에러가 생긴 것 같아요. 새로 고침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새로 고침을 했더니 이렇게 다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지금처럼 인터넷 속도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니까 감안해서 재시도라든지 뭐 껐다가 다시 켜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확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 가져오실 때 그 프로젝트랑 폴더를 직접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타이틀드 프로젝트로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폴더도 만약에 미리 있으신 경우 이렇게 선택 가능하신데요. 저는 나딘 폴더에 저장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와서 폴더 만드는 방법이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오기 버튼 눌러주시면 내보내기 작업을 통해서 갖고 왔던 자료가 저장이 완료됐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치가 최근 반입된 레퍼런스로 이동이 되면서요. 몇 주 전에 갖고 왔던 자료 5건을 이렇게 바로 묶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런 자료들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료는 반입하실 때마다 이제 반입한 날짜별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서 구분하시기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바로바로 폴더에 저장해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건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폴더의 지정 아이콘 눌러볼게요. 자료가 선택돼야 해당 아이콘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폴더가 있다면 바로 선택 가능하시지만 폴더를 새롭게 만들 거라 제일 하단에 폴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오늘 제가
검색어인 public health라는 폴더 이름으로 폴더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내 폴더로 위치 이동이 되면서요. 하단에 가보시면 Public Health, 제가 방금 만든 폴더가 생성됐고 반입했던 5건의 자료가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보시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Public Health 5개 레퍼런스 들어와 있고 페이지당 표시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건수, 목록 형식, 그리고 정렬 기준까지 원하시는 대로 폴더마다 지정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저장하는 방법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어서 국내 데이터베이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쓰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도서관 홈페이지 다시 가주시면 돼요. 도서관 홈페이지 가셔서 자 이번에는 국내 DB로 이동하셔서 이쪽에서 사용을 해주시거나 또는 리스 데이터베이스 사실 되게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리스는 도서관 메인 홈페이지 가보시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 이 아이콘 클릭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리스는 접속하실 수 있으세요. 들어오셔서 리스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 아까 제가 검색했던 퍼블릭 헬스와 동일한 개념의 공중보건, 공공건강 이런 다양한 단어들로 검색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하셔서 리스는 상단에 그 원본 유형들로 먼저 선택을 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실 수 있게끔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위 논문 한번 선택을 해서 학위 논문 자료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검색 결과, 좌측에 검색 결과 좁혀 들어갈 수 있는 필터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원문이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필터를 잘 써주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이렇게 자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료 5건을 간단하게 선택을 해서 예시로 상위 5개의 자료 선택을 했고요. 리스에서는 상단에 있는 내보내기 바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보내기 클릭 그러면 팝업창 하나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팝업창 인터넷 브라우저 팝업 확인해 주시고요. 제일 끝에 있는 레프웍스 클릭 그리고 하단에 내보내기 클릭 해 주시면 이렇게 인터넷 창이 또 새롭게 열리면서 버전을 선택하는 창이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뉴레폭스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요거 선택하셨을 때 개인 컴퓨터 쓰시면 요 창 자꾸 뜨면 좀 귀찮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 뉴레폭스 클릭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클릭하신 뉴레폭스 버전으로 바로바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반입이 마찬가지로 됐고요. 이번에도 나딘 폴더로 갖고 와서 하위 폴더에 바로 저장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클릭 해주시면 완료가 됐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보시면 이전 과정이랑 똑같이 반복된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최근 반입된 레퍼런스에 몇 초 전에 갖고 왔다라는 항목으로 5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 보이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5건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이번엔 하위 폴더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의 지정 클릭. 자, 하위 폴더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폴더 만들기로 새롭게 만드는 거라 폴더 만들기로 가주셔야 되고요. 클릭하셔서 공중보건 오늘 제가 검색했던 검색어로 이렇게 하위 폴더명 넣고 하위 폴더 시에는 반드시 하단에서 원하시는 상위 폴더를 이쪽에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즉, Public Health라는 하위 폴더에 공중보건 폴더를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폴더 생성 눌러주시면 폴더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고요. 가보시면
Public Health라는 상위 폴더 하단에 공중보건이라는 하위 폴더 바로 만들어진 거 보이실 거고 5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상위 폴더는 상위 폴더 자체와 하위 폴더 개수를 합쳐서 숫자가 이렇게 보이게 돼요. 공중보건 마찬가지로 폴더 안에 5건, 페이지당 표시 개수, 목록 정보 정렬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시는 거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보내기로 자료 저장하시는 방법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파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자료 저장하시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컴퓨터마다 PDF 파일로 갖고 계신 자료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원문을 갖고 계신 경우 간단히 얘네를 드래그 앤 드랍 하는 방법만으로도 이렇게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뉴랩톡스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파란 색깔 동그라미 활성화된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드랍 해주시면 바로 저장이 진행이 됩니다. 바그래프 형태로 프로세싱 전체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폴더 파일 용량마다 조금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미리 한번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원문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 놓으시는 경우 아이콘의 유무를 통해 이 부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이 있는 경우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고요. 원문이 없는 자료로는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료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원문이 없는 자료 우선 클릭하시면 우측에 패널이 생기면서 상세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류가 뜻이 쓰고 타이틀, 저자 이름, 초록, 하단에 가보시면 출판 날짜, 언어, URL, 지금 보니까 PhD 박사학위 논문이네요. 수요 대화, 노트 이런 식으로 상세 정보 모두 한꺼번에 이쪽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연필 모양 아이콘 누르셔서 이 서지 정보를 직접 수정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문이 있는 아이콘이 있는 자료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러면 우측에 모든 부분들 이렇게 서지 정보가 보이는 부분들은 똑같지만 중앙에 읽기라는 버튼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료마다 자유롭게 클릭 해당 자료 다시 한번 클릭하면 패널 꺼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신데 특히 원문이 있는 자료의 읽기 버튼 보이시는 경우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읽기 버튼 눌러보시면 마치 PDF 뷰어가 뉴레퍽스에 탑재되어 있듯이 원본 자료를 다운로드 없이도 간단하게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편리하시겠죠? 그래서 축소, 확대, 그리고 인쇄, 다운로드, 하이라이트, 노트 이런 기능들 모두 가능합니다.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PDF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던 부분인데 PDF 종류에 따라서 뉴레퍽스 이렇게 반입하셨을 때 이 읽기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주석다는 기능들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PDF가 있고 사용할 수 없는 PDF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구분 기준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케이스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미리 한번 남겨놔 봤는데 하이라이트 남겨놓으실 수 있고요. 메모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언제든지 남겨놓으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 정말 편리한 것이 보통은 출력하셔가지고 직접 줄 그어가면서 학습하시고 옆에 있는 빈 공간에 메모하시고 이렇게 학습하시는 거 똑같으시잖아요. 온라인에서 그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새롭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 문장이 아주 괜찮아요. 하이라이트 해놓고 싶어요. 하이라이트 아이콘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문장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하이라이트가 바로 남습니다. 클릭하셔서 목적에 따라서 하이라이트 색깔 바꾸시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빨간색은 내가 참고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하신 거고 노란색은 세미나 때 발표한 부분으로 참고하실 거고 초록색은 논문에 인용할 부분 남겨놓으실 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이라이트 색깔 역시도 지정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노트 한번 남겨볼게요. 메모. 마찬가지로 아이콘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얼마든지 남겨놓으실 수 있습니다. 논문, 세미나 때 활용할 이런 식으로 남겨놓으시면
목적에 따라 메모와 하이라이트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시고요. 특히 메모 남겨놓으셨던 부분 점 3개로 되어 있는 메뉴 누르셔서 이 코멘트 색깔 다르게 하시거나 편집하시거나 삭제하시거나 때에 따라 회신, 댓글처럼 이렇게 줄줄이 남겨가지고 활용하시는 거 가능해요. 만약에 이 자료가 들어가 있는 폴더를 공유하셨다. 그리고 주석, 다는 권한까지 주셨다. 그러면 여러 명의 연구자분들이 동시에 하이라이트, 메모, 회신 뭐 이런 거 자유롭게 활용하셔서 보다 풍부한 공동 연구, 공동 작업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때에 따라 굉장히 유용하게도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상위 폴더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상위 폴더 이렇게 보이실 거고 요 5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참고 문헌 생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능은 논문 쓰시는 연구자분들은 간단하게 더블 체크용으로 활용 가능하시고 학부생분들은 요 참고 문헌 생성 기능으로만 활용하시는 거 충분하세요. 자, 원하시는 폴더로 위치 이렇게 이동하셔서 참고 문헌 생성 기능을 클릭, 참고 문헌 리스트 만들기 클릭. 선택된 시카고 15번째 에디션으로 퍼블릭 헬스라는 폴더에 넣어놨던 5건에 대해서 참고문헌 리스트 바로 만들어줍니다. 클립보드에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시잖아요. 끝이에요. 너무너무 간단하게 참고문헌 리스트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목록을 열어서 원하시는 출력 스타일 다양하게 뭐 밴쿠버 스타일 선택해 주시면 밴쿠버 스타일에 맞춰서 또 이렇게 참고문헌 만들어주고요. 원하시는 다른 스타일 최근 제가 썼던 내용 중에 선택하시거나 직접 스타일 검색하셔서 활용하시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되니까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폴더 공유하는 기능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폴더 우측에 한번 가보시면 점 3개로 되어 있는 메뉴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해 보시면 폴더 공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셨을 때 폴더 공유 환경 설정 페이지가 확인이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공용 URL 부분이 있습니다. 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공용 URL이 생성이 돼요. 카피하셔서 붙여넣기로 메일 같은 걸로 이 폴더를 쉐어하고자 하시는 연구자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링크 클릭만으로 이 폴더 안에 자료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장점은 공용 URL이기 때문에 뉴레퍽스 링크 계정이 없으신 분들도 공용 URL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시는 거 모두 가능하세요. 그래서 또는 공용 URL 말고 특정 이용자분들과 공유하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메일 주소를 쉼표 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레퍼런스 그 폴더 공유 권한까지 뭐 열람만 하실 수 있게 할 건지 하이라이트나 메모, 주석 달기 권한 주실 건지 수정, 편집, 삭제 권한까지 주실 건지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셔서 완료해 주시면 그 분들께 해당 권한을 주시면서 이 폴더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더가 정상적으로 공유됐을 시에는 폴더마다 앞에 사람 모양 아이콘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폴더의 공유 유무 역시도 아이콘 유무로 같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폴더 그 자료를 내보내기 또는 PDF 드래그 앤 드랍 기능으로 자료 저장해보고 상위 폴더, 하위 폴더 만들어서 정리해보고 참고문헌 리스트 만들기 기능으로 참고문헌 리스트 간단하게도 작성해보고 폴더 공유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공유하실 수 있는 옵션 그리고 원문 반입될 시에 읽기 버튼 활용해서 PDF 뷰어 탑재되어 있듯이 활용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뉴레퍽스의 하이라이트 RCM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RCM은 워드 그리고 한글과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쓰고 계신 컴퓨터에 따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하실 때는 레폭스 도구 클릭, 레폭스 도구 클릭 주시면 여러 가지 레폭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도구들 이쪽에서 따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중간에 가보시면 사이트 레퍼런스스 in your word processor라는 부분 보이실 겁니다. 지금 쓰시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맞게 3개의 탭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MS 워드, 구글 닥스, 한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RCM 한글 먼저 보여드리고 RCM 워드 보여드리고 이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먼저 보여드릴 건데 한글 탭으로 오셔서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눌러주시면 알아서 다운로드하고 알아서 설치합니다. 근데 다만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요.
그래서 윈도우 버전과 한글 버전을 딱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한글은 현재 2014, 2018, 그리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한글 2020 버전까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한글 2014 미만 버전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없으시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혹시 미만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RCM 한글 쓰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기존 넷버스 사용을 하셔서 라이덴 사이트 한글이라는 별도의 툴을 사용하셔야 한글 2014 미만 버전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한컴 오피스 자체에서도 더 이상 서포트하는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쓰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다운로드 설치 버튼을 눌러서 간편하게 다운로드 설치 가능하시고요. 설치가 모두 완료되신 분들은 알아서 RCM 한글이 작동이 될 거예요. 근데 제 경우에는 미리 설치를 해놨고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실 분들이 이제 한 번 이미 설치를 했고 재사용하고자 하실 때 키시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가셔서 프로그램 검색에 넷워크스 검색해 주시면 바로 보이실 겁니다. 넷워크스 사이테이션 매니저 한글. 별도로 바탕화면에 그 아이콘이 생성되지 않고요. 필요시에 마우스 우클릭하셔가지고 바탕화면에 아이콘 옮겨 놓으시거나 태스크바에 이렇게 그 RCM 한글 아이콘을 심어두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편하신 방법대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설치를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늘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새로 설치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다운로드 설치가 완료되면 가동이 될 거예요. 자, 가동이 될 시에는 RCM 한글은 창이 2개가 오픈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창이 2개가 이렇게 오픈된 거 보이실 거예요. 창을 제가 보시기 편하게 조금 이렇게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제가 아웃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 자, 이렇게 창이 2개가 뜨시는 게 정상이시고요. 하나는 RCM 한글 창이고 다른 하나는 한글의 빈문서입니다. 이 2개가 세트예요. 자, 먼저 RCM 한글 가보면 로그인을 먼저 하게끔 묻고 있습니다. 로그인 해주시면 제 경우에는 2버전의 똑같은 계정이 있어가지고 묻고 있는 부분이라 뉴레폭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제 뉴레폭스 아이디와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썼던 그 친구문헌 그 출력 스타일 있죠. 밴쿠버 스타일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 가보시면 모든 레퍼런스 쪽에 제가 만들어 놨던 폴더 리스트 얼마든지 이동해서 폴더마다 자료 보시는 거 가능하세요. 또한 마지막에 위치해 있던 언타이틀드 프로젝트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프로젝트 이쪽에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렬 기준 따라서 원하시는 거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시고 때에 따라 레퍼런스 직접 검색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저는 요거 메뉴 가가지고 전체 메뉴 한번 설명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3개 따로 되어 있는 메뉴 클릭해 보시면 먼저 레퍼런시스 홈페이지 클릭하셨을 때 처음 안내된 요 홈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 스타일 가보시면 지금은 밴쿠버 스타일이 이미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가셔서 인용 스타일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최근에 썼던 스타일 중에 선택하시거나 직접 원하시는 출력 스타일을 검색하시거나 자유롭게 이쪽에서 설정, 변경 가능하시고요.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언타이틀드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제가 마지막에 위치해 있던 언타이틀드 프로젝트로 자동 동기화됐는데 얼마든지 다른 원하시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이쪽에서 이동하시는 거 가능합니다. 메뉴 가셔서 이번에는 다큐먼트 앤 레퍼런시스 부분인데요. RCM 한글을 쓰시다가도 제 뉴레폭스 계정에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동기화 해주시면 업데이트 사항 바로바로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문헌 기능. 얘는 기본적으로 끄기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 문헌 먼저 삽입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 참고문헌 기능을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켜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켜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문내 인용 문헌과 참고 문헌 리스트가 같이 삽입이 되게 되면 문서 자체 로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서 오류 에러가 발생될 확률이 좀 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끄기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쓰실 때만 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 얼마든지 원하시는 걸로 바꾸시는 거 가능하고요. 날리지 센터 직접 가셔서 뉴랩벅스, RCM, 디테일한 정보 살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뉴랩벅스 쓰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사서 선생님께 문의 주시는 게 1번이지만 두 번째로는 저희 기술지원팀에 직접 연락해서 Q&A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연락하셔가지고 저희 랩벅스 기술지원 담당자분과 오류에러 해결하시는 거 이쪽에서도 가능하세요. 로그인, 로그아웃 이쪽에서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레퍼런시스 홈페이지 가서 원래대로 이렇게 화면을 이동했고요. 자유롭게 그냥 실습하실 때는 빈 화면에서도 해주셔도 괜찮지만 실제 사용을 가정해서 저는 제대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현재 지금 빈 문서 와 있는데 빈 문서가 아니라 같이 열린 한글 파일에 가셔서 파일에 불러오기로 한글로 작성하셨던 그 파일 자체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글로 작성한 논문 파일 샘플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열기로 한글 논문을 열어주시면 그 파일이 연동이 되면서 제 RCM 한글과도 연동되는 부분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위치가 좀 길어서 그런데 한글 논문 샘플이라는 파일이 RCM 한글과도 연동되어 있는 부분 이 상단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쓰고자 하시는 파일과 정확하게 연동이 돼야 RCM 한글을 해당 파일에서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번엔 본문 내 인용 문헌 바로 한번 삽입해 볼게요. 원하시는 곳 위치에 마우스 커서 두시고요. 모든 레퍼런스에 가셔서 저는 퍼블릭 헬스라는 폴더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단건에 본문 내 인용 문헌을 삽입을 하실 때는 마우스 커서 옮기실 때마다 파란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데 인용 버튼과 편집 버튼 보이실 거예요. 단건 삽입하고자 하실 때는 인용 버튼을 클릭. 그러면 선택된 밴쿠버 스타일로 본문 내 인용 문헌이 바로 삽입이 됩니다. 신기하죠? 자, 두 번째 문장 끝으로 가서 이번엔 복수의 본문 내 인용 문헌 넣어볼게요. 마우스 커서 두시고 퍼블릭해서 똑같은 폴더에 이번엔 밑으로 가서 복수의 본문 내 인용 문헌 선택하실 때는 체크박스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먼저 원하시는 거 클릭, 그 다음 삽입 원하시는 거, 그 다음 클릭. 그러면 미리 보기 보시면 이렇게 삽입될 거예요 라고 미리 보여줍니다. 인용 삽입 눌러보시면 이미 1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2, 3번으로 바로 삽입이 됩니다. 어떤 스타일대로요? 밴쿠버 스타일대로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도 본문 내 인용 문헌 한번 넣어볼게요. 마우스 커서 두시고 이번엔 제 공중보건 하위 폴더로 가서 단건의 자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버튼을 하나만 넣을 거라 클릭했더니 4번 이어서 삽입이 됐습니다. 자, 모두 삽입이 됐으니 문서 끝으로 마우스 커서 이동하셔서요. 참고문헌 리스트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메뉴로 가셔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참고문헌 기능을 켜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보시면 이렇게 밴쿠버 스타일대로 제가 삽입했던 본문 내 인용 문헌에 대한 참고문헌 리스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직접 타이핑한다 생각을 해보시면 까마득하실 거예요. 그래서 RCM 한글, RCM 워드, 뉴랩벅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 과정을 도움을 받아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삽입하고 나셔서 끝이 아니에요. 얘는 클릭하신 대로 뉴랩벅스 RCM 한글이 해당 자료를 출력한 거에 불과하고요. 저자분께서 이 논문에 100%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더블 체크 반드시 하셔서 내용상의 다른 오류 에러, 오타는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상 없을 때 그때 저장 제출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편한 밴쿠버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막상 제출하려고 보니 다른 출력 스타일 요구할 수 있겠죠. 변경하시는 거 가능하시겠죠. 어디서요? 여기 출력 스타일 부분에서. 메뉴에서 출력 스타일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밴쿠버 스타일 말고 저는 요새도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는
시카고 15번째 에디션 한번 선택해서 요 출력 스타일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자마자 아주 간단하게 시카고 15번째 에디션으로 바뀌면서 삽입됐던 모든 내용들 시카고 15번째 에디션대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출력 스타일 변경 역시도 아주 손쉽게 가능하시고요. 본문 내 인용 문헌 한번 편집해 볼게요. 본문 내 인용 문헌 편집 한번 해볼게요. 편집을 원하시는 본문 내 인용 문헌을 클릭하시면 우측에 자동적으로 인용 편집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미리 보기 상단에 보여지는데 저자랑 연도가 같이 보여지는 형태예요. 시카고 15번째 에디션이. 여기서 저자 체크를 푸시잖아요. 그럼 저자 이름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인용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저자 이름이 삭제된 채로 이렇게 인용 편집이 되게 돼요. 클릭하셔서 얼마든지 저자 다시 되살아나게 하고 연도를 삭제하시거나 이렇게 연도가 그럼 삭제됐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주 손쉽게 이런 부분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 지금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복수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 클릭을 해보시면 두 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두 묶음으로 이렇게 보이고 수정하고자 하는 인용문의 목록을 열어서 얼마든지 뭐 연도 삭제라든지 그에 따라 업데이트되는 부분 바로바로 보실 거예요. 저자 삭제라든지 이런 부분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페이지를 제가 예를 들어 페이지를 예를 들어 지금 서식을 보면 콤마 한 칸 띄어쓰기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콤마 띄어쓰기 예를 들어 110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가장 끝에 콤마 띄어쓰기 110 들어가 있는 부분 보이세요? 만약에 체크를 풀면 그게 삭제되고 체크를 해놓으면 기입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110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만 보이는데 그럼 서식이 이제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정하실 때 특히 유념해서 잘 살펴보시면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에 맞게 바로 110페이지 추가된 부분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인용문 삭제 한번 해볼게요. 삭제하고자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클릭해 보시면 인용 편집 창으로 돌아가고요. 복수의 본문 내 인용문헌이 들어가 있는 경우 삭제하시는 방법은 지금 두 개가 체크되어 있는데 하나 체크를 풀고 그럼 얘 하나만 남겠죠. 미리 보기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복수의 본문 내 인용문헌에서 삭제하실 때는 체크박스로 활용하시고 인용 업데이트 눌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삭제됐고요. 참고문헌 리스트상에서도 삭제가 됩니다. 자, 단건 넣어놓은 본문 내 인용문헌, 단건 본문 내 인용문헌 말이 좀 헷갈려서 단건 본문 내 인용문헌을 삭제하고자 하시는 경우 인용 편집창 가셔서 간단하게 인용 삭제 버튼을 그냥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삭제가 됩니다. 삽입했던 내용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삭제, 인용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본문 내 인용 문헌상에서도 그렇고 참고 문헌상에서도 그렇고 로그가 남지 않고 깔끔하게 삭제가 돼요. 이렇게 편집하셔서 저장 제출 완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RCM 한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만약에 공공 PC 쓰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RCM 같은 거 쓰고 나셔서 로그아웃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RCM 워드 이어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RCM 한글 때 제가 더 시간을 많이 쓴 이유가 있어요. RCM 워드도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썼었습니다. RCM 워드는 여시는 방법만 달라요. 방법은 워드로 작성하셨던 그 논문 파일 있죠. 그거 자체를 먼저 열어줍니다. 다만 RCM 워드 경우에는 워드 2016 버전 이상이신 분들만 사용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로 확인드립니다. 보통은 워드 2016 버전 이하 버전 쓰시는 분들 정말 거의 없으실 거예요. 워드 2016 버전 이상이신 분들 이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세요. 자, 보시면 제가 워드로 작성했던 논문 파일 이렇게 확인이 되실 텐데 마치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새롭게 설치하시듯이 워드상에서 삽입에 가셔서
추가 기능으로 RCM 워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기능 가져오기 또는 스토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요. 스토어 쪽으로 지금 이동이 됐는데 이쪽 부분에서 랩웍스를 검색을 해주시면 랩웍스 사이테이션 매니저 RCM 워드를 바로 추가해서 설치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념해 두셔야 될 부분이 지금 저희 제공되는 건 사실 RCM 1.0 버전이에요. 그래서 저희 5월 초 정도에 RCM 2.0 버전이 서비스가 될 거고 1.0 쓰시는 분들 자동적으로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RCM 2.0 버전을 기준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RCM 2.0의 큰 차이점은 상단에 워드 탭으로 RCM이 생성이 되고 RCM 2.0 아이콘 클릭을 통해서 언제든지 키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1.0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네. 로그인을 해서 뉴랩폭스로 선택을 제 경우에는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앞서 보여드렸던 RCM 한글창이랑 100%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썼던 출력 스타일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고 모든 레퍼런스에서 프로젝트나 폴더 변경하시는 거 모두 가능하시고 정렬 기준, 검색도 가능하시고 상단에 메뉴로 가보시면 레퍼런스 홈페이지, 출력 스타일, 프로젝트, 다큐멘트 동기화, 참고 문헌, 저는 끄기로 바꿔놓을게요 다시. 그리고 언어, 블라블라 다른 부분들 역시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제가 그래도 워드를 안 써보면 좀 섭섭하니까 RCM 워드 빠르게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곳에 마우스 커서 먼저 두시고요. 가셔서 원하시는 폴더 자유롭게 브라우징 해주시고 단건 쓰실 때는 인용 버튼 활용해 주시면 간단합니다. 제 경우에는 APA FIS 스타일로 지금 반입이 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마찬가지로 마우스 커서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이번에는 제 하위 폴더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가셔서 복수의 본문내 인용 문헌 넣을 거라 참고 문헌 리스트, 그러니까 체크박스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자료 선택하시고 미리 보기 확인해 주신 후 인용 삽입 눌러주시면 바로 삽입이 됩니다. 완료됐을 시에 문서 끝으로 마우스 커서 이동하셔서 참고문헌 리스트 자리를 이렇게 마우스 커서로 지정해 주시고요. 메뉴로 가셔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참고문헌 기능을 켜기로 바꿔주시면 삽입됐던 본문 내 인용문헌에 대한 참고문헌 리스트가 선택됐던 APA FIS 스타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더블체크 반드시 잊지 마시고 더블체크 하신 후 저장 제출 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가셔서 인용 문헌 편집하시거나 이렇게 삭제하시거나 편집하시는 거 저자 삭제 해가지고 업데이트 그럼 연도만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가셔서 아예 다 삭제해 버리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삭제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그에 맞게 참고문헌 리스트도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저장 제출 완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랩폭스 여러 가지 기능들 이어서 RCM 한글, RCM 워드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교육만으로 뉴랩폭스 그리고 RCM 쓰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조금 너무 어렵다, 다시 자료들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자료 검색에서 구글학술 DB로 저희의 경우 뉴랩폭스에 접근했잖아요. 이렇게 가셨을 때 랩폭스 업그레이드 버전 뉴랩폭스 제일 우측에 가보시면 이용 매뉴얼 보이실 거예요. 이용 매뉴얼. 이 부분 클릭해 보시면 저희 온라인 가이드 사이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모든 정보 이쪽에 오셔서 스스로 찾아보시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 이렇게 별도 탭으로 제가 다 만들어 놨고요.
특히 뉴레폭스 소개 탭에 가보시면 저희 매 학기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방통대만을 위한 강의를 개설해서 이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인데 퍼블릭 웨비나로 전국에 계신 학생분들 모두 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퍼블릭 웨비나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다가오는 5월 11일자 하루 이제 남았는데 이번 학기는 여기 가셔서 사전 등록 먼저 하시고 별도로 퍼블릭 웨비나 참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이브 교육 한 번 더 듣고자 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기술 지원 담당자분 연락처 이쪽에도 적어놨어요.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사서 선생님께 문의 주시는 게 먼저고 그래도 잘 안 풀리고 좀 이런 도움이 전문적으로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술 지원 담당자분께 오류 에러 사진 캡처하셔서 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정확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왓츠뉴 한번 가보시면 저희 뉴레폭스 매달 업데이트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달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매달 한번 업데이트 되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퍼런스 반입 방법에 제가 DB별로 오늘 해외 DB 예시로 하나, 국내 DB 예시로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 외 DB에서 반입하는 방법 자세하게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사이트 워드 제가 오늘은 말씀 안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탭마다 클릭해서 가보시면 줄글, 이미지 자세하게 단계마다 설명이 되어 있어서 보시고 따라하시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제가 하단에 한번 가보시면 그 섹션에 대한 비디오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서 따라하시다 보면 스스로 학습하시고 기억 떠올리면서 따로 쫓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매뉴얼 다운로드 및 동영상 교육 자료 쪽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웹 형태 말고 매뉴얼 뭐 페이퍼 형태로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매뉴얼 직접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출력하셔서 보관하셨다가 활용하시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서 뉴레폭스 교육 비디오 영어, 한국어 버전으로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저희 3월에 진행했던 퍼블릭 웨비나 녹화분 영상도 링크 다 걸어놨어요. 1시간짜리 분량이니까 오늘 했던 내용이랑 거의 한 99% 동일해요. 그래서 동영상 자료 참고하시면서 단계마다 보시면서 따라하시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복습, 학습 하시는 거 요 가이드 사이트 오셔서 언제든지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뉴레폭스 우측의 이용 매뉴얼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오늘 이용 가이드 사이트 안내를 끝으로 오늘 교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뉴레폭스 많은 활용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